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네TV 한노대입니다. 자, 오늘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또 우리 시장에 관련해서 또 좀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키예프를 포위를 했고요. 일단 목표는 질식사를 시키겠다. 포위를 해서 항복을 이끌어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키예프는 이제 시가전으로서 굉장히 좀 격렬하게 항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라든가 미국,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기를 지원해 준다라고 여기고 있고요. 미국은 4천억 이상 무기 지원, 그리고 네덜란드라든가 이 많은 유럽 국가들이 무기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러시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출혈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푸틴의 계산에서 약간 좀 당혹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서 장기전으로 가게 된다면 세계에서 지금 계속 반대 시위가 나오고 있고 자국에서도 지금 반대 시위가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뭐 체포된 사람들만 3천 명 정도라고 하니까요. 자국 내에서의 반대 시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제 무용론 이런 것 때문에 푸틴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세계에서는 이제 러시아의 제품들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뭐 특히 보드카를 지금 하수게 버리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시가전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예전에 이라크의 모술 전투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스탈린그라드 2차 대전 때 소련이 독일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시가전 전투, 이게 바로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전으로 갈수록 러시아가 좀 불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전쟁 비용조차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급해져 있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라든가 시추 그리고 원전 시설까지 폭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은 이런 악재들에서 보면은 그래도 좀 비교적 좋은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오히려 시장이 올라갔었다라는 그런 학습적인 그리고 전쟁 발발하기 전에는 불안감으로 빠지고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불확실성이 현실되면서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고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인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요. 또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얼마 전에 이제 항공 쪽에서 대만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이번에도 미국이 군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아주 정말 세계 3차 대전의 시나리오처럼 흘러가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라던가 중국 안보리 표결에서 이제 기권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도도 러시아의 무기를 사는 나라가 되겠고요. 중국은 원래부터 러시아와 짝짝꿍이 맞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쉽게 안보리 결의에 합의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형적인 이제 이란, 미국하고 아주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죠. 베네수엘라, 쿠바, 나토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북한 역시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편에 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 외에 소련 국가였던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우즈벡 이런 국가들은 좀 침묵을 현재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조금 이제 미국에게 좀 그 앙심을 품었던 그런 국가들, 특히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를 대놓고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군부, 독재 이런 나라들은 러시아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자유민주를 수호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나토라든가 미국을 옹호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양강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나면은 대부분 또 미국하고 좋지 않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스위프트 제재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요 제재로 인해서 중국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1973년도에요. 은행 간
국제 송금 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게 바로 스위프트라고 보겠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던 부분이 될 것 같고요. 1일 4,200만 건 정도가 송금이 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거 이란 제재에서도 바로 이 제재가 사용됐었던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 이제 뭐 에너지를 팔았던 부분이라든가 수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대금을 받기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좀 망설였던 이유가 뭐냐면 이걸 했을 경우에는 이제 아국들도 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해 왔었는데 이번에 결국에는 워낙 중대한 사건이다 보니까 결정을 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러시아의 중앙은행 770조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유고에 대해서 접근이 제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우회하기 위해서 황금 여건에 대한 판매 제한도 차단을 시켰다고 합니다. 황금 여건이라는 것은 이제 여건을 취득해서요 시민권을 획득한 다음에 자금을 빼나가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위안화에 대한 결제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이제 중국은 현재 기축 통화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안화 결제 비중이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러시아가 위안화 결제를 더 늘리게 된다면 중국에게는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 중국의 목표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중앙은행 지급 준비 중에서 달러의 비중이 22%에서 16%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위안화 비중이 전체 13%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안화의 글로벌 비중이 2.5%인데 러시아가 위안화 비중이 13%다. 참 중국이 반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렇게 국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 지금 이제 우리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우리 지도를 보면서 보시게 되면요, 참 그 이쪽이 뭐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가 되겠고요, 벨라루스 이쪽이 이제 러시아 쪽이 되겠고, 그 외에 이제 뭐 이란 이쪽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인도, 뭐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 어차피 예전에 소련에게 좀 앙심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러시아 쪽이 좀 더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그리고 미얀마,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프리카 쪽도 사실은 유럽하고 굉장히 앙심이 많은 그런 국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유럽 쪽하고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쪽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아군이다. 그리고 일본하고 대한민국, 대만 이쪽만 어느 정도 아군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지금 굉장히 자본주의에 대한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점점점 이 공산주의라든가 이 독재자들의 힘이 좀 세지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좀 두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자, 여기 우즈베키스탄, 아프리카스탄, 우크라이나 지역에 미국이 가담했을 경우에 중국이 대만을 넘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쪽에서 두 군데를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대만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우리에게도 남의 일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나왔던 뉴스 한번 또 몇 개 좀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바백스가 이제 미접종자를 병원으로 이끌까 이제 투여가 시작이 됐죠.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게 노바백스입니다. 제조업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노바백스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SK 바이오센스라는 업체가 이제 떠오르게 될 텐데요. 최근에 주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 종목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칠 수 있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또 올해 하반기 정도에 자체적인 코로나19 백신도 이제 임상 3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 많이 빠졌던 주가에 어느 정도 이제 좀 긍정적인
역할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한번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요, 굉장합니다. 지금 하락세가. 물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좀 늦었죠. 백신이 나온 게 이미 늦었다라는 그런 이제 인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하락 11 어느 정도 빠질 만큼은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 한 20만 원 조금 못 미치는 가격까지 한번 반드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 하락에 대한 염려는 굉장히 좀 낮아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뉴스 한번 볼게요. 테슬라가 상하이의 기가팩토리 2공장 건설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테슬라가 상하이에서 제조하는 게 이제 전체 생산량의 거의 절반 정도에 육박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50만 대 규모를 이제 100만 대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테슬라가 상하이에 공장을 진출하겠다, 공설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뭐 주가 본론 본다라면 뭐 큰 상승이 나오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반격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은 좀 확보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격의 K방산, 요거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LIG X1이라는 업체가 지금 수출을 통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한 바 있었는데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한국산 그 전차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최근에 폴란드가 미국의 탱크를 구매를 하긴 했습니다만요. 한국 제품도 지금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 세계에서 뭐 탱크의 제조 기술을 본다면 탑3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상전 부분에서 한국산 탱크 K2 전차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폴란드라든가 노르웨이 뭐 이런 국가에서 이 현대로템에 좀 관련되어 있는 K2 전차 좀 수입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이 현대로템 주가 좀 많이 좀 밀려 있는데요. 한번 좀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바닥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이제 주가 좀 내려왔죠. 그리고 다시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려는 그런 초기 모델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도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중국에서 산업용 로봇 기업의 투자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투자 금액 또는 이제 그 자본 투자 금액이 100배가 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로봇의 진심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테슬라도 향후 2년 안에 로봇도 진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로보라던가 이런 로봇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봇 관련 종목들 올해하고 내년까지 아주 우리 투자 탑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3월 달은 어떻게 되겠느냐를 보게 되면요. 일단 우즈벡은 자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죠. 네. 우크라이나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됐고, 아직까지 현재 상황으로 본다라면, 뭐, 서방 국가까지는 확산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판단이 시장에 좀 강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는 증시에 대한 방향이 또다시 FOMC 회의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물가가 이제 10%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빅스텝, 그러니까 한 번에 0.5%를 올릴 수 있겠느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0.5% 올릴 것이다라는 예상이 대략 절반 정도까지 차지했습니다만은 지금은 20%대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워낙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급격스러운 금리 인상으로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어떤 의견들이 연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리도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번 3월 달에 FOMC에서 금리를 0.25% 정도 인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금리 인상, 빅스텝에 대해서는 자꾸 신중론이 좀 힘을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 상황만 본다면 무조건 빅스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만은 워낙 상황인지라 연준에서도 섣불리 결단은 못 내리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은 일단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또 상승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 강한 모습들을 보이지 못했는데요. 아마 월요일 정도는 또 못 올랐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회복시켜주는 그런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려운 시장이고 아직까지 전쟁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큰 상황이라는 걸 분명할 것 같고요. 다만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것이냐, 뭐 장기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치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시장은 빠르게 좀 반등을 시켜줄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만약에 정말 자칫해서 폴란드라던가 EU 국가까지 확산된다면 이거는 완전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항상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바로 이제 중국이 되겠습니다. 뭐 나중에 한번 또 중국에 관련된 부분들, 중국과 대만에 관련된 부분들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마리TV 한동훈 대표였고요. 좋은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